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정지된 지난 3개월, 긴 침묵을 깨고 우리 아이들의 첫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의 시작인데요. K-방역을 뛰어넘어 K-에듀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이 첫 발을 뗀 겁니다. 여태 잘해왔던 것처럼 이것 또한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편하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이겨나가야만 하겠죠. 언제나처럼 우리는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모두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소소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저의 시선에 들어온 두 개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면서 국민의힘과 민주주의를 느꼈고, 또 다른 두 번째 뉴스를 보면서 언론의 이중성과 언론개혁의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던 때 전두환 씨는 대리인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뻔뻔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씨는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의 주범입니다. 또한 5.18을 둘러싼 가짜 뉴스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5.18 북한 개입설의 원조도 당시 전두환 신군부입니다. 민주당은 5.18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학살의 책임자들이 끝까지 죄를 부정하며 활개치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과거처럼 미안으로 끝나지 않게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두환 씨 등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환수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시 사후에도 추징할 길을 열겠습니다. 진실을 고백할 때에만 용서와 화해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더 늦기 전에 역사의 재단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뉴스는 전두환의 5.18 만행과 아직도 추징되지 않고 있는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에 대한 대책을 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상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죽어서도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건데요. 속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말이 이제야 나온 거죠. 40주년 5.18 민주화 운동을 맞이했던 지난 18일,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를 하느냐는 발언을 해 온 국민을 분노에 들끓게 했던 전두환 측 인사의 발언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뻔뻔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하며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 주범이고 5.18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온상이다. 북한 개입설도 당시 신군부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5.18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 학살 책임자가 끝까지 죄를 부정하며 활개를 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또 그는 진상조사위 활동이 과거처럼 미완으로 끝나지 않게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환수할 방안을 찾고 필요하다면 전시 사후에도 추징할 길을 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국민의 힘이자 국민이 힘을 준 민주당의 목소리인 겁니다. 앞으로 더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이래서 투표가 중요한 거겠죠. 지금부터는 조국 후보자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어젯밤에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에 검찰이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를 했습니다. 딸의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이 정경심 교수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걸 생략하고 바로 기소를 한 건데 뭔가 이 밖에서 모르는 증거를 더 갖고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었죠.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게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죠.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죠. 두 번째 뉴스는 SBS 기자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였는데요. SBS 기자협회가 최근 소속 기자가 특정 정치 세력 지지자에게 협박당한 일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힌 겁니다. SBS 기자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SBS 기자가 의문의 남성에게 협박과 모욕의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피해자는 폭력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피해 기자와 SBS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기자협회는 그러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인물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는 어김없이 집단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자 본인은 물론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기사와 기자에 대한 비판은 시청자의 권리이지만 기자 개인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특정 진영이나 인물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특정 기자를 표적으로 삼자고 선동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집단적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SBS 기자협회는 회사 측의 위험 수위를 넘어선 폭력에 노출된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우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실만을 보도하면 됩니다. 가짜뉴스, 특정 집단과 유착해서 만들어내는 허위 가짜뉴스를 보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 평범한 진리를 모르시는 건가요? 여기에 언급된 SBS 기자는 정경심 교수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허위 뉴스를 단독 보도하고 단 한 번의 사과도 정정 보도도 하지 않은 이현정 기자가 그 대상인데요. 물론 개인적인 협박과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겠죠. 하지만 언론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자행된 오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오보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끝까지 사과도 정정 보도도 안 하는 SBS는 정상적인 언론인 건가요?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묻기 전에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의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일 겁니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혹자들이 왜 SBS를 약칭으로 줄여 부를까요? 그 이유를 말해줘야만 아는 건가요? 각설하고 오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정정 보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리고 그게 윤리인 거죠.